잠깐 잘 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동조합의 관리. 첫 번째 보시면요. 글로벌 시대에 맞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내용을 살펴보시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결성된 자주적인 단체이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겠죠. 민주적인 운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럼 이제 노동조합의 운영기구를 둬야 되겠죠. 노동조합의 운영기구는요, 첫 번째,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의결기관은요, 총회가 있어야 되겠죠. 총회, 그 다음에 대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행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을 둬야 돼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 이렇게 두고 있죠. 이러한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세 번째 이제 감시기관이 있죠. 감시기관은요,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사위원을 둬야 되겠죠. 투명하게 노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감사를 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기관을 두는 거죠. 세 번째,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당의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노동조합을 회계감사 실시해야 되는 거죠.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번씩 진행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내용을 보시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다섯 번째, 노동조합의 전임자 문제. 체크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의 전임자 문제. 첫 번째 내용 보시면요. 근로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것을 노조 전임자라고 하죠. 그래서 노조 전임자는요, 24조 조항이 나와 있죠. 24조 조항. 그 다음에 두 번째, 2013년 7월부터 노조원 규모 50명 이하인 경우에도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세 번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타임오프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타임오프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되겠죠. 근로시간 면제 제도, 타임오프제.
그래서 타임 오프제라고 하는 것은 유급 근로 시간의 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타임 오프제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조합원이 근무를 안 해도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 총량을 정한 제도, 이것을 타임 오프제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2010년 7월부터는요, 사용자는 타임 오프 한도 내에서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여기서 타임 오프제에 대한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여섯 번째, 노동조합의 자료 제출 나오죠. 노동조합의 자료 제출은 27조에 나와 있죠. 27조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행정관청이 요구하게 되면은 결산 결과와 그다음에 운영 사항에 대해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야 된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다음 일곱 번째, 노동조합의 해산. 이거는 이제 28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28조에는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세 번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그다음 네 번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은 경우, 이때에는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노동조합의 이제 통제권이 나오죠.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노동조합은 견고한 단결력을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결력을 보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합원의 통일적 집단적 행위의 전개를 위해서 조합의 지시 그리고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단결의 유지 강화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당성이 필요하겠죠. 정당성 그리고 민주적인 공정성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위해서는 정당성과 민주적 공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 다 정리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 이제 정리하셨죠? 그럼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제 노조 설립자, 희망자를 규합해야 되겠죠? 첫 번째 노조 설립, 희망자 규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이 이제 노조 조직 형태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노동조합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조 설립에 관한 준비 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노조 설립을 위한 총회를 해야 되겠죠. 노조 설립 총회.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노조의 설립 신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한 심사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 노조 설립 신고하고 신고증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했죠. 이것을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에 보충 자료가 나와 있죠. 보충 자료에는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의 형태 공부하기 전에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죠. 노동조합의 기능.
거기에는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두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근대적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노동조합의 근대적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경제적 기능을 하게 되겠죠. 경제적인 기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제적인 기능을 하게 되겠죠. 공제적인 기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 사회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럼 이제 핵심만 한번 정리하게 되면요. 첫 번째 경제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기능은요, 노동 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경제적 기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공제적 기능이 나오죠. 공제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합 기금을 설치하게 되겠죠. 조합 기금을 설치해서 상호 공제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상호 공제활동. 이것이 두 번째 공제적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되겠죠. 정치 사회적 기능은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근대적 기능은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되겠죠.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사회적 기능. 지금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조합 기금을 설치해서 상호 공제 활동을 한다. 그다음 세 번째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기능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이 되겠죠. 현대적 기능은 세 가지 기능 구분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1차적 기능으로서 조직 기능이 나오죠. 기본 기능. 기본 기능이 나오고 두 번째는 집행 기능. 그다음에 세 번째 참모 기능을 한다. 기본 기능, 집행 기능, 그다음에 참모 기능. 그래서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은 기본 기능, 집행 기능, 그 다음에 참모 기능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차적 기능으로서의 기본 기능, 기본 기능은 조직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기능, 조직 기능은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유지 그리고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기본 기능은요, 노동조합의 목적이 집단적인 교섭을 통한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 이것이 기본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의 조직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기본 기능은 근로자 기능, 노동조합 기능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 근로자 기능은요, 노동조합을 형성하기 위해 비조합원 근로자를 조직하는 1차적 기능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 확장 기능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근로자 기능이 되겠죠. 두 번째 노동조합 기능이 나오죠. 노동조합 기능은 노동조합이 조직된 후에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2차적 기능으로서 이미 가입된 조합원만 관리하는 기능, 이것이 노동조합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 기능은 조직 기능이 되겠죠. 조직 기능인데 근로자 기능, 노동조합 기능을 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유지,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이 기본 기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2차적 기능으로서의 집행 기능. 세 가지 활동이 나오죠. 첫 번째는 단체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단체 교섭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 그리고 정치 활동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집행 기능을 하게 되는데, 집행 기능은 조합원의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그리고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 이것이 집행 기능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단체 교섭 기능의 조합 기능 역할. 내용을 보시면요, 단체 교섭은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서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단체 교섭을 통한 단체 협약을 맺으면 이것을 이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쟁의수단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단체 교섭은 노동 쟁의를 통한 힘으로 유효성을 높이고 단체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둔다. 그래서 여기서 단체 교섭,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단체 교섭은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 보호가 주 목적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경제 활동의 중요성이 나오죠. 경제 활동의 중요성은요, 두 가지 기능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제적인 기능, 두 번째 협동적인 기능 이 구분을 하죠. 첫 번째 공제적 기능.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조직적인 관점으로 조합원과 조합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조합 재정적 관점으로 공제 기금 설정으로 조합 교섭력을 강화해야 된다. 세 번째, 조합원에게 노동력의 값싼 판매 방지로 표준적 근로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공제적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능, 협동적 기능을 하게 되죠. 협동적 기능은요, 근로자의 보호 문제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시한다. 두 번째, 협동적 기능 활동은 생산자 협동조합, 그리고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조합 또는 노동은행의 활동을 한다. 세 번째 내용 보시면 이제 정치 활동 기능이 나오죠. 정치 활동 기능을 보시면 첫 번째,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 두 번째 내용 보시면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직접적 내지는 간접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는 추세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은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어, 1988년 2월 6일에 노사정 대타협을 하게 된 거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게 됐죠. 1988년 2월 6일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였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3차적 기능이 나오죠. 3차적 기능으로서 참모 기능하게 되죠. 참모 기능은요, 조합의 기본 기능과 집행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보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참모 기능은요, 조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공헌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활동이 나오죠. 첫 번째 교육 활동, 두 번째는 선전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사 연구 활동하게 되겠죠. 조사 연구 활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 봉사 활동, 이렇게 네 가지 활동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교육 활동이 나오죠. 교육 활동은요, 노사 관계 이론과 경영 전반의 지식을 습득하여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활동 같은 경우에는 충성심을 배양하게 되겠죠. 충성심을 배양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을 중요시한다. 이것이 첫 번째 교육 활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직 활동하게 되죠. 선전 활동. 선전 활동은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되죠. 뉴스레터 발간. 그 다음에 홍보지 등을 발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선전 활동을 통해서요, 단결력이라든지 조합활동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선전활동, 강구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연구활동이 나오죠. 조사연구활동은요, 경제 동향을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제활동 등을 자료 수집하게 되고, 그리고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한다.
그래서 조사 연구 활동은요, 회사의 경영 상태 등을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서 노동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방향을 연구해요. 이것이 세 번째 조사 연구 활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봉사 활동. 사회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자를 위한 상담사를 설치하게 되겠죠. 상담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리고 휴양시설 장학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 네 번째 사회봉사활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은 기본 기능, 그 다음에 집행 기능, 참모 기능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기능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조직 기능은 근로자 기능과 노동조합 기능으로 구분한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행 기능은 조합원의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그리고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집행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8년 2월 6일 노사정 대타협원에서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참모 기능하게 되죠. 참모 기능은요, 조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공헌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활동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교육 활동. 그래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충성심을 배양하고 생산성 향상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전 활동, 단결력과 조합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세 번째는 조사 연구 활동, 회사의 경영 상태를 조사한다든지 그리고 노동 정책과 방향을 연구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세 가지 기능 다 정리되셨죠? 이렇게 되죠. 프린트에 있는 내용 다 정리했고 노동조합의 관리죠. 노동조합의 관리를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125쪽에 나와 있죠. 125쪽 노동조합의 관리 125쪽 첫 번째 줄 보세요.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결성된 자주적인 단체이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조합의 운영기구.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위결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위결기관. 두 번째, 집행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을 둬야 되겠죠.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사무국장. 이러한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감사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사위원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특별기관. 그 다음에 126조, 서류 같은 것을 이제 비치해야 되겠죠. 서류 비치는 조합원 명부,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그리고 네 번째 회의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특히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비와 서류 이런 것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해야 되겠죠. 두 번째 총회, 임시총회 나오죠. 두 번째 줄
조합원 전원의 참가가 어려운 대규모의 조합이 있어서는 총회에 대신하여 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밑에 줄 보시면 정기총회 나오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 의장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총회 의결 사항이 나오죠. 첫 번째 줄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밑에 줄을 보시면 노동조합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등을 열거해야 되겠죠. 127조 대위원회가 있죠. 대위원회 두 번째 줄. 대위원회 두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대규모화,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의 분산, 조합 업무의 전문화.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대위원회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 초과 수 없다. 3년을 초과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노동조합의 운영 관리.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을 하여금 적어도 유효대 한 번씩 당해 노동조합에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다음 페이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세 번째 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섯 번째 노동조합의 전임자 문제. 두 번째 줄 근로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맨 밑에 줄을 보시면 2010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게 됐죠. 그래서 타임오프제를 허용하였고 129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2013년 7월부터는 노동조합원 규모 50명 이하에서도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다음에 130조 노동조합의 자료 제출 나오죠. 노동조합의 자료 제출 첫 번째 줄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일곱 번째 이제 노동조합의 해산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세 번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상 결의가 있는 경우, 네 번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을 해산한다.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두 줄 아래에 보시면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15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8번 노동조합의 통제권 131쪽 두 번째 줄 따라서 노동조합은 견고한 단결력을 보유하고 그리고 조합원의 통일적 집단적 행위 전개를 위해서 조합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단결의 유지 강화에 반하는 행위를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노동조합의 통제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통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정당성이 필요하겠죠. 정당성과 그리고 민주적 공정성이 필요하다. 정당성 체크해 두시고 민주적 공정성에 체크해 두시면 마무리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이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단체 교섭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단체 교섭은 중간고사 이후에 원래 해야 되지만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단체 교섭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6장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연휴 끝나고 해서 이제 좀 힘드실 건데 오늘 이번 주도 잘 따라오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